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최영태입니다. 저는 전남대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쳤고 현재는 교육과 공동포럼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AI 시대를 맞이해서 학교 교육이 대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교에 오랫동안 계셨던 분, 학부모, 또 얼마 전까지 고등학교 생활했던 대학생 등 세 분을 모시고 학교 교육과 앞으로 학교 교육이 어떻게 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출연하신 세 분에 대한 자기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주시 교육청에서 진학진로 장학관으로 근무를 하다 장덕중학교에서 교장으로 퇴임한 김재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두 아이의 학부모인 한자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월 장덕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남대학교 사학과에 다니고 있는 나선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귀한 세 분들을 모시고 학교 교육에 대한 얘기를 나누게 돼서 저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교육의 3주체 하면 교사와 학부모와 학생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세 분 교육의 3주체들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는데, 먼저 첫 번째 주제는 현재 학교 교육에 대한 나름대로의 각자 입장에서 소감 혹은 평가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부모 대표로 오신 한자영 선생님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저도 이제 아무래도 광주에서 쭉 학교 교육을 받아왔던 학생이었고, 또 지금은 또 광주에서 교육을 이어가고 있는 학부모의 대표 입장으로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도 있었고, 코로나19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떤 교육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봤던 것 같은데요. 제가 아무래도 아이들의 학교 생활의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면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한 부분 속에서 아이들이 혹시나 많이 감성적으로 메말라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제 끝이십니까? 네. 죄송합니다. 예, 그 감성교육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계속 하실 겁니까? 네. 예. 제가 이제 아이들의 학교 생활의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면 아이들의 어떤 언어 사용이라던가 이제 대화하는 방식 등에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아이들이 아무래도 문화예술 경험이 좀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실례로 제가 아이들과 함께 저도 발레 공연을 처음 접하게 되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발레라는 것이 조금 지루할 수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공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지루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두 아이가 굉장히 좋아했던 경험을 했습니다. 발레에서 표현되는 어떤 몸짓이라던가 거기에서 표현되는 음악이라던가 이런 주변의 배경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그것을 감상하고 느꼈던 것을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냐면 제가 공연장에 갔을 때 공연을 관람하러 온 아이들을 봤더니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학교에서 우리가 문화예술 경험을 할 때는 대체적으로 수직적이거나 단순한 체험 활동을 하는데 그치는 것을 많이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아이들이 실제적인 공연을 와서 같이 본다거나, 또는 어떤 공연 단체들이 학교에 가서 공연을 같이 보여주고 같이 느껴보고 감상을 한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이러한 것들이 문화적인 격차가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학생으로서 중고등 교육을 받은 소감에 대해서 우리 나선우 학생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네, 저는 평범한 공립 중고등학교를 나온 학생인데요. 저는 민주, 시민, 인권 교육하고 문화, 예술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일단 저는 우리 학교들에서 실질적인 민주, 시민, 인권 교육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아쉽다는 생각을 평소에 했습니다. 학생일 때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민주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그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고 어떻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실질적으로 배울 수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학교에서는 참여의 방식에 대해서 가르칠 때 예시로 투표라는 게 있다는 식에서 그치는 선에 있기 때문에 좀 더 실질적으로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필수 교양 과목을 듣듯이 3년 중 1년이나 일주일 중 1시간 정도로 일정 기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민주, 시민, 인권 교육을 갖춘다면 민주, 인권 도시라는 우리 광주시의 또 다른 이름이 무색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 문화, 예술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수안중학교라는 중학교를 나왔는데요. 이 학교에는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공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봉사활동도 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그런 활동을 하면서 저는 이게 교육의 한 측면이구나 이런 걸 지원하는 것도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문화생활 지원하는 곳에서 자체적으로 문화예술 활동도 하고 프로그램도 지원해서 시도 직접 써보고 시에 어울리는 그림도 그려보고 또 심지어는 영화도 만들어보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또 학교에 국악관현악단도 있어서 정기적으로 음악회를 열었었고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광주의 또 다른 이름이 민주인권도시, 그다음에 문화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주인 시민인권교육과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걸 좀 강화한다면 두 이름에 어울리는 교육을 갖췄다고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나선우 학생은 민주, 시민, 인권 교육의 강화, 그다음에 문화, 예술 교육의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학교에서 오랫동안 봉직하셨던 김대근 교장 선생님의 또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이제 학부모님과 학생 말씀을 듣고요. 나름대로 또 느낀 점이 좀 있었습니다. 요즘 이 교사들은 교육을 위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학생 수가 일단 좀 감소돼서 광주 같은 경우는 아직 학생 수 감소를 크게 체험을 안 하지만 전남만 봐도 학생 수 감소에 대해서 학교 폐교가 되는 등 어려움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고교 1학년이 되면 또 새로운 체제인 고교 학점제라는 새로운 난관에 또 부딪히게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지나친 암시, 입시 교육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고요. 교권과 인권이 상충원에서 생활지도의 어려움이 학교에 있다고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런데 더구나 지금은 코로나19가 학교의 팬데믹 상태로 다가와서 미래 교육을 어쩌면은 이제 앞당겨 버리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학교 또는 교육 현장에서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이렇게 가게 돼 있고요. 면대면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이렇게 가는 쪽으로 해서 앞으로 교육에서는 험난한 진로가 예상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학부모님 또 학생 그리고 현장에서 학생을 가르친 선생님 세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선 학부모님과 학생의 말씀 중에서 문화예술교육, 감성 이런 부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도 최근에 그 학교는 양림동 같은 감성 충전소가 돼야 한다 이런 칼럼을 하나 쓴 적이 있고 또 그 전에는 학생 1학기 이제를 주장하면서 학생들의 어떤 감성 교육, 문화 예술 교육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었거든요. 특히 광주는 문화 중심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청소년 시절 혹은 더 일찍 어린 시절에
문화 예술에 대한 어떤 그 친화력, 이게 바로 그들로 하여금 학교를 졸업하고 어른이 됐을 때 문화 수요자가 되고 또 광주를 문화도시로 만드는 주역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고요. 또 김재균 교장 선생님 오랫동안 학교에 근무하시면서 지금의 학교 교육은 여러 측면에서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또 대전환점을 필요로 한다. 특히 앞으로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미래 교육에 대비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나선호 학생의 경우 이제 민주 시민 인권 교육의 어떤 그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사실 광주가 민주 인권 도시라 하고 또 진보 교육감 11년 동안에 민주 인권 교육을 매우 강조했었는데 학생 입장에서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주제는 학교와 지역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과 공정포럼은 교육계에 계셨던 분, 또 학부모,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 광주 교육의 현재 미래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자와 시민이 함께 있는 이 모임에서 학교와 지역사회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한자영 학부모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지역 공동체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 대구, 달빛 동맹처럼 교육 분야에서도 지리적인 한계를 벗어나서 다양한 지역과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 민주시민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실제로 이제 코로나 상황을 맞이하여서 많은 비대면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저희가 광주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 강의를 듣거나 캠프 참여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걸려서 이동을 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요.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많은 것들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어떤 캠프라던가 독서 모임 같은 것들이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었었는데요. 실제로 저희 이제 중학교 3학년 아이 같은 경우도 방학 동안에 환경 캠프가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캠프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환경 캠프가 각 지역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캠프였습니다. 그래서 광주 지역의 한정적인 지역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의 학생들을 만나고 그 학생들과 소통하고 또 각 지역에서의 학생들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하는지 환경에 대해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것이 지역 공동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광주 교육에서도 이러한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다양한 지역과 함께 협업해서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또 한 가지는 아이들이 이제 아무래도 수학여행이라던가 다른 체험활동 같은 경우를 직접적으로 가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이 부딪혔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이제 원래는 체험학습 활동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그 부분들이 취소되다 보면 아이들은 굉장히 많이 아쉬워하더라고요. 근데 이러한 것들도 저희가 지금 이렇게 메타버스를 구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현장 체험학습이 아닌 다양한 곳을 가상의 현상에서 메타버스식으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한다라고 하면 안전하게 교내에서 다양한 지역을 탐방하고 활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나선호 학생은 또 학생 입장에서 공부하면서 지역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클 텐데 얘기해 주죠. 네, 저는 중학교 시절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학교 때는 학교에서 진로 교육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단순히 강사님을 불러서 학교에서 이런 직업이 있단다라고 소개하기보다는 지역 내에 있는 기관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했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시아 문화 전당으로 찾아가서
직업 체험을 했었고요. 그때 저는 아시아 문화전당 아카이브에서 아키비스트라고 기록 보존 전문가 같은 직업을 체험했었습니다. 또 광주 내에 직업 체험 센터 같은 곳으로 가서 여러 직업들을 직접 체험해보는 활동을 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또한 찾아가는 기관들을 찾아가는 것도 있지만 지역 주민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을 직접 강사로 초청해서 직업 교육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직접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니만큼 좀 더 친근하게 아이들한테 가르쳐준 그런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역 주민들하고 연계해서 직업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광주시 내에 있는 아시아 문화전당 같은 기관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식으로 교육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직접 자유학년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겹치면서 진로 체험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어떤 그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해줬고요. 우리 김정인 교장 선생님도 학교 계셨던 분 것을 말씀해 주시죠. 저는 앞전에 이제 말했던 이제 미래 쪽으로 현재 교육의 지금 위기로 봐서 앞으로 교육이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쪽으로 해서 미래 교육 쪽을 조금 지향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방금 앞에 두 분이 이제 얘기하실 때 메타버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은 지금 이 방송이 메타버스로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미래 교육을 위해서는 학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아이는 어떤 역할 또는 교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만이 강주 교육이 보다 활성화되고 잘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일단 먼저 부모 역할을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내 아이가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기에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은 직접 체험하면서 스스로 깨우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즘 학교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이 요구되는 것이 바로 코딩 교육입니다. 코딩을 배우는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고 또는 창의력이나 협업 능력을 기를 수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 스스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자녀로 아이를 보이게 해야 된다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교사 역할을 보면 요즘 시대에서는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지식위주에서 가르치기만 했던 속에서 이제 기존의 교과 지식을 소프트웨어나 또는 테크놀로지 지식과 통합시켜서 설명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특히 작년 올해 학교에서 많이 경험을 하셨겠지만 코로나19로 비대면 교육이 늘면서 교육계에서는 빈익빈 부익 현상이 더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은 반드시 에듀테크, 교육과 기술이 같이 접목되는 이러한 기술을 반드시 익혀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그 에듀테크를 교육과 기술을 결합해가지고 빅데이터나 인공지능 등 정보 기술을 통합한 차세대 교육 방법으로 교사들은 아이들에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갖춰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학생의 역할은 무엇이냐? 이제 온라인으로 이러한 학교에서 교육을 하게 되면 온라인으로 글을 읽고 또 수업을 듣는 시간이 많아진 현 시점에서 디지털 안에서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학교와 지역과의 관계에 대한 세 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아프리카 속담에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 이런 게 있거든요. 예, 갈수록 교육의 영역이 학교에 머무르지 않고 학교 밖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역 교육 공동체의 구축이 갈수록 그 중요성이 높아져 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학부모 입장에서 그 환경 캠프라든가 이런 것들이 학교 범위를 넘어서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 메타버스 얘기를 해주셨는데 마침 강주가 전국에서 AI 선도 도시를 가장 앞서서 이제 추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 교육과 관련해서 강주와 즉 지역사회와
학교의 어떤 협력 관계 이것에 대한 큰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또 우리 나선우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진로 체험 학습을 하려면 지역사회가 진로 체험을 할 수 있는 한 조건들을 갖춰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전당이 교육적 기능을 하게 만든다든가 혹은 진로 체험과 관련된 그런 어떤 그 학습 장소가 많이 필요하다든가 이런 건 역시 교육이 학교 영역을 넘어서서 지역과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갖다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김재균 교장 선생님께서 앞으로의 학교 교육과 관련된 메타버스나 AI 시대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 이런 얘기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학교가 전환 시대에 많은 노력을 더 해야 한다라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요. 앞에서 이제 미래교육 얘기를 하셨는데 작년, 금년 코로나 사태를 거치고 하면서 원격 강의라든가 미래교육의 이 필요성이 더욱더 이제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학부모로서 그리고 학생으로 또 선생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는 것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자영 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아마 교육 현장에서도 굉장히 부단한 노력을 해주시고 많은 애를 써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가정에서도 학부모들도 정말 많은 힘든 시기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대부분 온라인 수업으로 병행이 되었었기 때문에 아까 우리 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상에서 글을 읽고 쓰고 또는 학습하는 것들이 아직 기초 단계가 없는 상태에서 일단 그런 온라인 수업이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많은 부족한 점들을 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학부모가 아무래도 보조 선생님 역할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또 가장 다른 또 저뿐만 아니라 다른 학부모님들께서도 많이 아마 자녀와 갈등 상황을 겪었던 것이 디지털 도구의 사용에 많은 노출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디지털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손에는 익숙하게 디지털 도구가 들려져 있고 이제 그러한 것들을 아이들은 학습을 한다는 명목으로 어떤 게임을 한다거나 다른 영상물을 본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학부모와 여러 의견 충돌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온라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것들이 가장 필요로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좀 시급해 보이는 교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인성교육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디지털 기본 역량 교육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요즘의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도구를 만나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저희가 어렸을 때 시대에서는 그냥 뭐 채팅을 한다거나 가볍게 온라인을 사용하는 이런 에티켓 정도로만 배웠었는데요. 이제 현재는 이러한 미디어를 통해서 소통을 하는 것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미디어 도구를 잘 활용하는 교육도 필요로 하지만 도구를 잘 활용하기 이전에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소양을 잘 갖출 수 있도록 학교 교육에서 많은 부분 조금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지털 시민으로서의 기본 교육을 통해서 디지털 시민의 인식과 개념 그리고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미디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단순하게 일회성 체험, 재미를 느끼는 일회성 체험이 아니라 아이들이 진정으로 재미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시민으로서 디지털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첫 발을 디딜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나선호 학생 네. 얘기해 주시죠. 네. 저는 작년 고3일 때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을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처음 겪는 갑작스러운 상황이라서 선생님들도 그리고 학생들도 다들 힘들어 했는데요. 제가 한 가지 놀랐던 것은 학교를 가지 않아도 별다른 타격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제일 크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왜 이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학교를
제가 학원이나 독서실을 다니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를 한 가지 알았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사실이면서도 학원이나 독서실을 다닐 수 없는 친구들은 얼마나 큰 불편함을 겪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또한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왜 학원이나 독서실을 다니기 때문에 타격이 없다고 느껴지는 걸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입시 위주 교육이 학교가 입시 위주 교육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이를 넘어서는 차원의 교육을 앞으로 학교가 제공을 한다면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그 미래 교육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눴는데 저는 광주시 교육의 미래가 교육이라는 것이 입시 교육만이 아닌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의 꿈과 사회적 기반을 시민들과 같이 고민하는 모습을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정인 교장선생님. 네, 저도 이제 교육에 있었던 부분에서 앞에 두 분 말씀을 공감을 하면서 한편으로 좀 부끄럽기까지 합니다. 이게 온라인 속으로 되면서 사실은 앞에서 제가 지적했지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더 심해졌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디지털 기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좀 어려운 애들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학생이 지적했던 대로 학교를 가지 않는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사교육이나 다른 학원이나 이런 쪽에 가서 공부를 하면 현재 입시 상태에서는 전혀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오히려 그게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봐줘요. 근데 그렇지 못한 학생 입장에서 보면 또 하나 어려움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먼저 이러한 기술들이 이렇게 변화가 돼서 우리 사회에 앞당겨지면 저는 이제 가장 위기가 뭐냐면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들이 요즘 식당이나 어디 카페 같은 데 가면 벌써 로봇이 이 배달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 사람 손이 필요 없어진다. 즉 사람들이 직업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학교에 있는 학생들은 공부를 좀 열심히 해가지고 더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학교도 좀 좋은 학교를 가야 된다는 이런 이기의식을 느껴서 이건 그 학교와 학생과의 마주친 아주 큰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기술의 변화가 학교 교육에 있어서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 있죠. 기술을 사용해가지고 비판적 사고 또는 창의력 개발, 협업 문제 해결 뭐 이런 것은 훨씬 더 잘 지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또는 이제 뇌과학 발달로 인해서 학교 교육 변화에 이제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거로 보는데 아마 뇌과학을 연구 결과를 교실 속에 적용할 경우는 학습 효율이 지금보다 훨씬 더 크게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미래 교육에 대한 것이 기대와 염려가 같이 되고 있는 게 솔직한 제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세 분으로부터 전환시대의 학교 교육과 관련돼서 먼저 학교 교육에 대한 평가, 두 번째는 학교와 지역사회와의 관계, 세 번째로는 AI 시대, 코로나 시대의 미래 교육의 방향, 현황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이 세 주제들은 대단히 큰 주제들이고 그래서 하나하나에 많은 논의가 필요한 그런 겁니다. 그런데 행사 관계상 긴 시간을 할애할 수가 없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정도로 맞추면서 이 프로그램을 요즘 유행하는 메타버스와 접목해서 이제 포럼을 진행하는 그런 데 의미를 두겠습니다. 세 분 귀한 시간 내주시고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